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세상 모두에게 시사 이슈를 전해드리는 모두TV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이슈는 항상 뜨끈뜨끈 한반도의 뜨거운 감자인 북한에 관한 이슈인데요. 시국인 와중에 윗동네가 또 난리법석입니다. 지난 6월 4일 조선노동당 제1 부부장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렬히 비난하며 나섰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담화 발표 내용에는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개선공업지구의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 등 단단히 각오하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까지 마련하여 남북협력에 다시 손을 내밀고 있지만 이번 담화로 남북관계 개선에 삐걱거림이 예상됩니다. 그럼 북한에 뿌려진 대북 전단의 경위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는 바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인데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법 제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민간 사회단체입니다. 당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건,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50만 장의 대북 전단 속 내용은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 등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차 북한의 군사도발이 발발할 것이라는 위험성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 인권운동가 박상학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의 주범이 되는 단체 두 곳, 북한인권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남북교류협력법 반율 승인 규정 위반을 한 것이 고발의 배경이라고 전해왔죠. 그러나 정부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 반출이라고 문제 삼지는 않아왔습니다. 이 점을 두고 박상학 대표는 격분하며 지난 15년간 통일부가 언제 승인을 받으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김여정 한마디에 문제 삼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통일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역적부라며 맹비난했는데요. 그들이 어찌하든 앞으로도 꾸준히 드론을 이용해서라도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것이라며 본인의 의지가 담긴 신정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과의 국제관계, 더욱이나 세계 정세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양측의 공방은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뜨거운 감자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박상학 대표는 어떤 사람일까요? 의아해 하실 분들을 위해 모두TV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의 중점에 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 박상학. 그는 1999년 북한을 탈북한 탈북민 출신인데요. 탈북 후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정착하며 살아가던 중 숙부들이 보위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 사망하였고 사촌들은 꽃제비가 되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후 2005년부터 북한의 독재 정권에 대한 대북 전단을 배포해오며 북한 민주화를 목적으로 인권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꾸준히 활동하던 그는 북한의 처단 1순위에 꼽혀 공작원으로부터 만년필형의 독침 테러를 받기도 하는 스펙타클한 과정을 겪기도 하면서 2013년에는 하벨상으로 불리우는 국제인권상을 수상하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죠. 뉴욕의 인권재단은 박상학 대표를 거론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용감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매스컴에 소개하였죠. HRF 뉴욕 인권재단이 박 대표를 두둔한 것과 같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매우 회의적입니다. 북한이 남북 연락 노선을 차단하며 강경 노선으로 해선할 조짐을 보이자 매우 실망스럽다는 이례적 표현을 내보였는데요. 북한에게 외교 협력 관계로 다시 돌아오라 표명함과 동시에 북한의 ICBM 대륙 간탄도 미사일이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제시 가능성에 의심과 염두에 눈초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어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선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자랑해온 북한의 핵 실험 중단을 허무는 것이기도 하죠.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협상판을 깨거나 실제 대미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 대응 방침을 꾸준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5월 24일 북한이 훌륭한 경제를 갖기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처럼 이번 북한의 행태 때문에 대북 문제의 화두는 남북 관계를 넘어서 미북 관계의 양상까지 흔들어 버릴 정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넘어서 한반도의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져온 나라가 있죠. 바로 이웃집 섬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번 현황에 대해 한국 정부의 실책이 크다며 맹렬히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일본의 우익신문으로 유명한 신케이 신문에서는 문재인 정권은 북에 아첨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사설 형식 칼럼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아첨이라고 한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곧이어 문 정권은 북한 독재 정권의 저자세, 진실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자국 민간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본말 전도라고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처럼 통신 회선을 중단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쓰는 아주 상투적인 수단이라며 북한을 흔들기에 노란하지 말라고 지적했죠.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뤄진 도쿄올림픽의 불안함과 경제 불황에 빠져든 일본에게는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단순한 오지랖일지 현실적인 첨언일지는 우리가 직접 판단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번 행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단이 날아오는 것에 대한 반발은 북한의 체제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견을 내비쳤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존재감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불안을 고려해 남매 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죠. 올해 4월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활동 보도가 일시적으로 끊기고 중태설이 흘러나온 후 이기에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 정권 출범 이후로부터 엎치락뒤치락, 현재는 불거지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모두TV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남북이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 협력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태 그래왔던 행태가 똑같이 되풀이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을 결정하는 국민,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며 중립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모두TV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쭉 영상 즐겁게 시청해주시고 모두TV를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로 나뉘어진 한반도의 상태에 항상 관여하던 중국은 왠지 잠잠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 때문인지 내부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관련 정보가 올라오는 즉시 모두TV는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모두TV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